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풀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정부의 주택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그 다각화된 규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따라서 2020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2020년 부동산 전망과 흐름 분석, 특히나 또 작년에 이제 발표가 나왔었던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16 대책이 가장 대표적으로 5가지로 규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금융규제의 강화라든가 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LTV의 20%와 그리고 또 15억 원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오는 이런 금융규제가 가장 강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의 세율 또한 강화되는 모습들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이 대규모로 확대가 되었고요. 이제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 지역까지도 그런 인기 있는 지역들의 플러스로 이제 그런 도시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들도 포함되는 내용들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들이 조금 축소되는 방안들이 나왔었고요.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조금 더 조기 착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신도시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겠다라는 내용이 12.16 대책의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 것일까요? 2019년도 이후 2020년도 올해를 좀 봤었을 때 사실상 이제 9억 원이라는 기준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세율에 따라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풍선 효과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다. 이 기조는 계속 2020년도에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억대, 8억대의 아파트들은 9억 원까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선 내에서는 상승분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풍선 효과, 규제가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저가의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갭매 후기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수요가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규제를 좀 피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 분산을 통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요, 청약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과열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피해라든가 또는 현금 보유를 한 분들 에 한해서만 이제 당첨이 됐었을 때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가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열이 되지 않을까.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주택이 무주택 돼야 되기 때문에 전세의 그런 시장들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이런 상황들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지정은요, 공급 위축이 더욱더 가속화, 올 4월 이후에는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세금, 조세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는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의 그런 상승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시기가 2020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과 재개발은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고요. 대신에 이번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으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소규모 재생 사업들의 재규모 재건축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을 내놨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막는다고 고가주택들에 대해서 집을 빨리 팔아야 되거나 또는 수요가 분산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고가주택들에 대해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특히나 또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가주택의 수요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뭐 매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억 원 이상 또는 내외의 주택들의 수요들은요, 실거주보다는 전세라든가 또는 전세를 두고 매입을 할 수 있는 전세 투자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2020년 급매성 매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급매성이냐?
무소득이라든가 또는 은퇴자, 고령자들의 그런 실망성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계형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매물들은 6월 이전에 가장 극대화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그 유예 기간들이 6월 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급매성의 매물들은 매수를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급매성으로 1억 원, 2억 원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매물들은요.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 유동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또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매성 매물은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좋은 매물들이 나오면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9억 원 이하와 15억 원 이하의 주택들의 가격 밀집 현상들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사실상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라든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요, 매매가 전세 시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축소되고요. 그리고 또 매수세도 오히려 또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세 과열 시장 형성된다는 것은 집값의 상승을 또 야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 부동산은요, 비규제 유형과 비규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에 주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